안녕하십니까. 철강과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봉입니다. 오늘은 운송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 전망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운 쪽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건화물선 운임인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분기가 거의 역사상 최저점이었는데 16년도 1분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운임을 기록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한 BDI 기준으로 한 1,500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됐고요. 한때는 거의 40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BDI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1분기에 급락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브라질에서 이제 일단 2월 달부터 폭우가 있었고요. 브라질 남부 쪽에 폭우가 있었고, 호주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이제 이 슈퍼 태풍이 발생을 하면서 수요단 이슈가 아니고 철강석 수출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미 1분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브라질 날씨 이슈가 아닌 코로나 때문에 또 수출 차질 우려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운임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운임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중국 쪽 수입량이 괜찮습니다. 철강석 수입량이 상당히 좀 호조를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공급 차질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브라질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이제 무한정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컨트롤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급 지역에서 이제 몰동량이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운임 상승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올해 연간 그 기준으로 이제 몰동량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1분기 이미 이제 몰동량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건화물선 해산 몰동량은 작년 대비 한 4.3% 정도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3.4%보다도 더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철강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 철강 가동률이라든지 철강 수요 부분이 1분기 때 단기적으로 차질이 있었지만 어쨌든 2분기부터는 정상화 이상으로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 해상 물동량은 뭐 3.4% 정도 저희가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 문제는 중국은 좋은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강 생산량이 YY로 뭐 40% 가까이 감소를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YY 30% 가까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철강석 해상 물동량이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 대비 한 7.5% 정도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제조업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산업용 발전 수요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 그리고 길게 보면 한 5월까지 수요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석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단계적으로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석탄 수요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어쨌든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제 뭐 최근에 물론 베이징 중심으로 코로나 그 신규 확진자들이 다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충분히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웬만한 제조업체들 가동률이 다 정상화된 상황에서 그 이 굴삭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판매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도 거의 YY로 70%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이미 양해에서 발표된 게 재정 적자 규모도 작년에 2.7
2조 위안에서 올해는 1조 위안 정도 늘어나는 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발행하는 특수채 규모도 작년에 2.1조 위안에서 올해는 3.7조 위안으로 아주 큰 폭으로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그 인프라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개발 투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4월부터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4%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저희가 추후에는 거의 10% 이상의 인프라 투자 높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광석 수요도 상당히 좀 앞으로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건화물선 그 선박 공급량은 작년 대비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조 인도량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천만 데드웨이트 넘게 그 인도가 됐지만 올해는 3,900만 톤 정도로 작년보다는 신조 인도량이 이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노후선 폐선 규모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훨씬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4월달 하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노후 선박들이 폐선되는 지역들이 이제 중국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이런 파키스탄 이런 지역들에서 노후선들이 많이 폐선이 되는데 이쪽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폐선 작업을 4월달, 5월달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6월부터는 다시 이제 노후선 그러니까 폐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다이도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노후선 폐선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걸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봉량 증가율은 작년 대비 저희가 올해는 이제 감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담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그렇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1분기가 최악이었고 2분기, 3분기를 가면은 좋아지는데 공급은 오히려 이제 하반기를 가면은 더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확실히 이제 하반기 때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더북, 그러니까 그 건화물선 오더북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봉량 대비 발주 잔량이 8%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8% 정도의 이제 그 오더북이 1년 동안 한꺼번에 다 인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인도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올해를 포함해서 내후년까지도 연간 선봉량 증가율은 2에서 3% 정도에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수요는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상으로 발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확실히 올해 1분기 최악은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간 BDI는 아무래도 작년 BDI가 이제 한 1250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미 이제 1분기 BDI가 워낙 큰 폭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400, 3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작년보다는 BDI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BDI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2019년도 1250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쪽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유럽 쪽은 신규 확진자 수가 좀 확실히 큰 폭으로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고점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최근에 남미 쪽, 그러니까 브라질을 포함한 페루라든지 이런 남미 쪽 확진자들이 큰 폭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여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내국인 출국자도 보시면 거의 4월 달까지 해가지고 거의 제로에 근접할 정도로 출국자가 거의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입국 같은 경우도 일부 그 해외 교민들 입국하는 걸 제외하면 거의 없었고 지금 인천공항 여객 그 국제 여객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YY로 5월달 기준으로 거의 98%까지 지금 감소를 할 정도로 지금 여객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그 국제선을 대한항공을 포함한 그 국내 항공사들이 일부 노선들을 지금 재개는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국내 항공사들이 여기에 국제선을 재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띄우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제 입국을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들이 거의 180개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 수요를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LCC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국제선은 거의 빵입니다. 거의 이제 LCC들은 거의 국제선 여객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국내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선 같은 경우도 YY도 80%, 70%에 달할 정도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CC들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그다음에 홍콩 노선 수요가 하반기 때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고, 그리고 이쪽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LCC들이 동남아로 노선을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남아 같은 경우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운이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신규 LCC들이 이제 플라이 강원을 포함한 이 세 곳이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올해 지금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도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거의 LCC들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대형사들의, 그러니까 FLCC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통해서 이제 자금 지원도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LCC들에 대해서는 3천억 정도의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3천억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1,70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1,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운영 자금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안으로 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LCC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CC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객은 되게 안 좋고요.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여객 수요가 이렇게 큰 폭, 전 세계 여객 수요가 큰 폭으로 이렇게 50% 가까이 빠졌다가 내년에 회복은 어느 정도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와도 여전히 2019년도 수준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9년도 수준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은 2023년 정도가 돼야지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겨울에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까지 겹치면 내년에도 이것도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가 올해 안에 개발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스라든지 그런 메르스라든지 그런 케이스랑 완전히 다르게 올해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국제 여객 수요 회복에 상당히 좀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여객은 되게 안 좋은데, 여기 화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올해 5월달 누적 화물 수요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감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0.4% 정도 감소에 그쳤는데요. 일단 코로나19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는 있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K 방역 관련된 제품들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수입을 할 때 있어서 신선식품도 수요가 상당히 좋으면서 물동량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좋아졌던 게, 기존에 저희가 여객기를 통해서 여객기 화물칸을 통해서 화물을 운반했던 수요들이 여객기가 안 뜸으로 인해서 이 벨리 스페이스를 활용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화물기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화물기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서 화물 운임이 엄청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4월달 화물 운임 같은 경우는 YY도 7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이 화물을 운영하고 있는 FSC 같은 경우가 여기에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화물 쪽이 운임이 엄청 큰 폭으로 오르면서 2분기 실적도 뭐 흑자 전환까지도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그 운송 섹터 내에서는 일단 그 BDI가 이미 1분기 때는 워낙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이미 1,500까지 좀 반등을 했고 하반기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로는 저희가 페노션을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공주는 LCC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좀 지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기에건 되게 안 좋지만 화물 쪽이 워낙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저희가 500억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다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